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이 광주시와 시의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중앙공원 2지구가 수사의 표적입니다. 검찰은 금호에서 호반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교체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검 특수부가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광주시 행정부시장실과 감사위원장실, 광주시 의회 의장실을 비롯한 모두 6곳에서 7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서류와 이메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끝나셨나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검찰은 면적이 가장 큰 중앙공원의 2지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광주시가 처음 발표한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는 금호산업이었는데 광주시가 감사를 통해 40일 만에 호반건설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교체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정종재 행정부시장실과 광주시 감사위원회를 겨냥한 건 사업자 교체에 명분이 된 특정감사를 지시하고 또 이를 수행한 주체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가 감사를 벌인 배경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지난 4월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한 요청서에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어기고 시가 이의 제기를 받아서 또 특정 감사를 실시한 그 과정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것이. 광주시청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 민선 7기 들어 처음입니다. 검찰이 수사지휘부서를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의 검찰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가운데 중앙공원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서 말 그대로 노른자위 부지로 평가됐습니다. 그만큼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한 지 40여일 만에 후순위였던 호반건설과 한양이 종전 결과를 뒤집고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광주시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반 측의 항의를 받아들여 특정 감사를 벌였고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며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 행사 등의 비위가 있었는지 검찰의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그 개입이나 의혹, 혹은 비리 이런 것들이 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심사평가표가 외부로 유출된 경로 역시 의혹 대상입니다. 평가 자료가 광주시 의회를 거쳐 호반 측에 넘겨졌고 결과를 번복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는데도 업무 담당자를 단순히 징계하는 수준에서 어설프게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특례 사업 관련자들의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행정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업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공원 일몰제 시한이 내년 6월 말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 시행자가 확정되지 않고 토지 보상 절차도 지연될 경우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2호선이 완공되면 5개 자치구가 모두 도시철도로 연결되고 광주 지역 어디든 30분 안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망이 구축됩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17년 논란 끝에 첫 삽을 뜨는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 5개 자치구를 연결하는 순환선입니다. 이 가운데 광주시청에서 광주역에 이르는 1단계 구간은 오는 2023년에 개통하고 나머지 순환선이 이어지는 2단계 구간은 2024년 완공됩니다. 백운광장과 효천역을 연결하는 3단계는 2025년에 최종 개통합니다. 총 길이는 41.8km. 이 가운데 4.2km는 지상 구간, 나머지 37.7km는 지하 구간입니다. 지하 구간은 평균 20m 깊이인 1호선과는 달리 1m에서 4.5m 깊이의 저심도로 건설합니다.
땅 속에 열차가 달릴 박스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통로 안을 차량 2대가 하나로 연결된 경량 열차가 4분 간격으로 달립니다. 열차 한 대에 입석을 포함해 153명이 탈 수 있고 하루 수송 인원은 22만 9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하 1층에서 티켓팅을 하고 바로 열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동선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상당히 편리성을 느끼실 것입니다. 수완지구와 첨단지구, 금호지구 등 새로운 택지와 구도심 상권이 연결되고 4개 대학과 주요 관공서를 통과합니다. 순환선 38개 정거장을 한 바퀴 도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시내버스 환승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면 광주 시내 모든 생활권이 30분 이내로 연결됩니다. 우리 광주는 5개 구청과 18개 택지지구, 4개 대학, 16개 고등학교가 하나의 길로 연결되고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시작됐지만 풀어야 할 일들도 남아 있습니다. 2조 원이 넘는 건설비 가운데 40%를 광주시가 대야 합니다. 또 개통 이후 10년 동안 한 해 7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폭을 줄여야 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5년 동안 이어질 공사 기간에 교통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대표이사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선임한 데 대해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21과 정의당 광주시당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광태 전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킬 적임자가 아니라며 박 대표의 자진 사퇴와 대표이사 재선임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과 취업을 앞둔 청년 모임은 대표이사 선임 문제로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광주와 전남 전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반갑지 않은 태풍 소식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긴장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부둣가는 일찍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둣가 방파제 위에는 이처럼 선박들이 일찌감치 올라와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전에 이미 바다는 비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조업에 나갔던 어선들도 서둘러 항폭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바람 세게 오면 부사져 배가. 그런데 이제 어린 사람들은 어차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나도 말 믿고 여기서 항상 조매조매하지. 태풍이 스치기만 해도 큰 생채기가 남는 바다 가두리 양식장도 비상입니다. 2012년 볼라벤, 지난해 솔릭 등 특히 여름 끝자락 태풍에 양식장들이 수백억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북상 중인 태풍 링링도 양식시설에 가장 위협이 되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어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전복 출하량을 미리 늘리고 양식시설들을 결박하는 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결국 하늘에 맡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밀리면은 전체적인 것을 다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두렵죠. 시기와 규모가 과거의 악명 높은 태풍과 닮아 있는 만큼 정부도 촉각을 세우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필요하고요. 또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놓을 수 없기는 농촌 지역도 매한 가지. 농경지 침수와 과수원 낙과 하우스 시설 파손 등 수학기와 이른 추석을 앞둔 들녘에 큰 피해가 우려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억대 금품을 돌린 화순축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와 조합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화순축협 조합장 후보 74살 A씨와 조합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 임원들에게 1억여 원을 건네면서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 혐의입니다. 임원들은 각각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받아 조합원 25명에게 50에서 8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정작 선거에서는 낙선했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오는 주말에 개막합니다. 개막에 앞서 전시 작품들이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우종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터널 같은 미디어월을 빠져나와 처음 만나는 공간에서는 오늘 당신의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다양한 기분을 13가지로 표현한 이모티콘에서 내 모습을 확인해보고 작은 볼로 만든 풀에서 나와 상대의 기분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더 밝은 분위기 그리고 나의 감정들을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보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가서자 커다란 은색 돔이 천천히 불을 밝힙니다. 온기로 작동하는 초경량 물질은 사람이 모일수록 꽃처럼 활짝 펴지고 빛도 한층 밝아집니다. 이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는 휴머니티. 디자인을 통해 사람과 공동체를 탐구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디자인의 가치와 역할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와 인류 공동체를 위한 디자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디자인 혁명을 이끌었다는 독일 바우하우스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와 기업들이 제시하는 미래의 디자인들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50개 나라에서 650명의 디자이너와 120여 개 기업이 참여했고 1000점이 넘는 디자인 작품들이 선을 보입니다.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는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55일간 계속되고 문화전당과 디자인센터, 은암미술관에서도 특별전이 열립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이 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280여 개 공사립 유치원에 급식에 들어가는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계획안을 광주시에 제출해 지원 규모와 시기, 분담 비율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이 치매 예측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8년 동안 축적된 연구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매 예측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임상시험하기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는 연구단을 중심으로 한 광주 지역 컨소시엄과 삼성병원 등 수도권 컨소시엄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선대 연구단은 유독 한국인의 치매 발병률이 높은 이유가 유전자 변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간단한 유전체 검사로 치매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광주 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의 교사 위탁 채용 규모가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중등교사 공동전형 신청을 받은 결과 16개 법인에서 교사 70명을 공동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6개 법인이 교사 19명을 교육청과의 공동전형을 거쳐 선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사학법인은 다음 달 7일 채용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광주시 무인저속 특장차 특구가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주민과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주요 내용을 한 달 동안 공고한 뒤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에 광주 특장차 특구가 규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이 이루어지고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건설업계 채용 박람회에 많은 구직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LH와 현대건설, 대림산업과 GS건설 등 국내 굴지 건설 회사들이 참여했습니다.